이렇게 3개씩 읽으면은 총 55편이니까 60편이라고 치면은 한 20주 정도 하면 끝나겠네. 자, 양권인데요. 아, 네. 너는 오늘 여기까지. 너는 오늘 여기까지는 뭡니까? 그만할까요, 방송? 자, 양권입니다. 양권. 양권인데요. 이게 권이라는 게요. 일단 지금 전해지는 본에서는 너는 여기까지. 들어가십시오. 그 양권이라는 표현이 권자가 이제 권리할 때 권자인데 요게 각자의 잘못이라고 하네요. 각자를 누가 이제 잘못 써가지고 지금 전해 내려오는 이제 그 양권이라고 하게 됐다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표현은 양각이라 그러는데, 일단 저는 그 지금 내려오는 그 뭐요 본을 따랐을 때 양권이라고 적겠습니다. 뭐 양각이라는 말을 드렸으니까. 권각. 자, 일단 그러면 한자 의미는 뭐냐면은 양각. 양자는 뭐냐면요. 저기 양자가 뭐더라? 오르다, 날아오르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날다 뭐 그런 의미고, 각자가 무슨 의미냐면은, 각이라 하면은 이게, 아이고 씨발 이거 학창 한자인가? 때리다, 독차지하다, 끌어쓰다 뭐 그런 말인데, 칠각자네, 칠각.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병처럼 군주가 그 독점해야 될 것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읽어보죠. 자, 하늘인 대자연에는 기본적인 큰 규율이 있고 큰 법칙이 있고 사람에게도 움직일 수 없는 큰 법칙이 있다. 무릇 향기가 좋은 것과 맛좋은 음식, 독한 술과 기름진 고기는 입에서는 달지만 먹을수록 몸은 병들게 된다. 살결이 매끄럽고 새하얀 이빨을 가진 아름다운 여자는 정욕을 충족시켜주어 기쁘지만 정력을 소진하게 한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지 않고 정도에 넘치지 않으면 몸이 몸에 해가 미치지 않는다. 임금의 권세도 남에게 드러내지 않게 해서 아무 작용함이 없이 그대로 접어둬야 한다. 자질구레한 정무는 사방에 있는 여러 신하들에게 맡기고 권력의 열쇠는 중앙의 임금이 쥐고 있어야 한다. 성인이 권력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 사방에서 신하들이 모여들어 그 공적을 세워 결과를 보고할 것이니, 오직 임금은 마음을 비우고 신하를 대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신하들이 온 세상에 알맞게 배치되면 임금은 한 일 없이 은밀하게 있어도 천하 사람들의 행동을 밝게 볼 수 있다. 또한 임금의 좌우 측근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의견을 통하는 문을 열어두어서 누구나 가난하게 한다. 임금으로서는 한번 세운 방침을 바꾸지도 말고 고치지도 않은 채 언제나 혁명의 두 가지를 대조해 가면서 끝까지 이를 관철하는 것이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무릇 사물에는 적성이 있고 재능에는 쓸모있는 길이 있는데 각기 그 알맞은 곳에다 배치하면 위에 있는 임금은 이에 무위의 경지가 된다. 닭에게는 밤의 때를 알리도록 하고 고양이에게는 쥐를 잡게 하듯이 모두 그 능력에 따라 일을 맡겼으면 위에 있는 임금은 한 일이 없게 된다. 무위라는 말이 나오네. 무위. 법과하고 존나 멀어 보이는 무위란 말이 나오네요. 만약 위에 있는 임금이 뛰어난 재능이 있어 그것을 발휘하면 모든 일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번잡하게 될 뿐이다. 또한 위에 있는 임금이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 능력을 자랑하게 되면 밑에 신하들은 속임수를 쓰기 마련이다. 위에 임금이 변설에 능하여 작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면 아랫사람은 그것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꾀하게 된다. 그렇게 상하의 임무가 바뀌게 되면 나라는 결코 잘 다스려질 수가 없다. 상하 역용 국고 불치 부친가 불친가. 어 무위라는 말이 나오네. 무위.
사기에 이제 노자 한비열전 보면요. 거기 보면 아, 네, 저 철학과입니다. 원래 전공은 천문학이고요. 대학원은 철학입니다. 사기에 보면 사기의 노자 한비열전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노자, 그다음에 장자, 그다음에 한비자, 그다음에 신자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는데 신도자였나? 신자의 집회 신도의 집 신도. 아무튼 그 거기 보면은 그 한비자의 생각은 노자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노자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 점이 난 잘 와닿지 않았었는데 그거 읽을 때는 일단은 무위란 말이 나오긴 하네요. 근데 이게 원문에 있냐는 건 또 다른 거지. 일단 번역은 이렇게 해놨는데 원문에는 봅시다. 천유대명, 인유대명, 모르겠다, 씨발. 한자를 알아야, 씨, 한자를 읽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무이란 말이 있는지. 일단 내가, 여기 있네. 상내, 무위. 그러므로, 상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왕을 의미하겠죠. 내, 예, 무위, 하는 게 없게 된다. 여기서 무위로서 다스린다는 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그 컨트롤 타워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지. 예를 들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넘어서 이제 자질구레한 일까지 하면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 손발들이 있죠, 그죠? 손발들은 컨트롤 타워의 영역을 침범해서 안 된다는 의미에서 우위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일단은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읽어보죠. 임금이 유일한 도를 운영하는 길은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으뜸이다. 명분이 바르고 뚜렷하면 모든 사물은 안정되지만 명분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물은 흐트러져 동요하고 만다. 그러므로 성인은 유일한 도를 잡고 고유하게 있으면서 신하로 하여금 스스로 제각각의 주장을 바르게 세우고 스스로 일의 업적을 정하도록 한다. 요게 이제 컨트롤 타워가 왕의 역할이고, 그렇죠, 대가리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손발의 역할은 신하들이 해야 된다. 서로 그 영역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임금이 그 호오를 보이지 않으면, 호오라는 거는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며, 신하들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어 속임수를 쓰지 못한다. 임금이 신하의 주장에 따라 임용한다면 신하는 보람을 느껴 성실하게 일을 수행할 것이고, 신하의 능력에 따라 관직을 맡긴다면 스스로 노력하여 그 성과를 올리게 될 것이다. 올바른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는지 살피면 그들은 모두 그 지위에 맞는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임금은 아랫사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채택하지만 그 진언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돌이켜 그 업적을 살펴 결정하면 된다. 진언과 업적을 대조하고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벌을 시행하도록 한다. 상벌의 시행이 적절하여 믿음이 있으면 아랫사람은 그 성심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뒤에는 자연인 하늘의 법칙에 맡기는 것이다. 임금이 도를 잃지 않아야 성인이라 불리운다. 성인의 길이란 지혜와 기교를 버리는 데 있으며, 지혜하고 기교라는 거는 여기서는 저도 도가 싫 저는 도가 좋아하는데, 근데 그 뭐예요,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그런 책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하고 기교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걸 좋은 의미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쁜 의미로 해석했는데, 지혜하고 기교라는 게 실제로 실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그러니까 왕은 이제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왕은 실물을 보면 안 되니까, 실물을 보지 않는 편이 좋으니까. 반대로 이제 신하들한테는 지혜하고 기교가 있어야겠죠, 그죠? 괜찮아, 뭐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자, 지혜와 기교를 버리지 않는다면 상도 항상된 도를 세우기가 어렵다. 만일 지혜와 기교를 민중이 사용한다면 그 몸에 맞는 재앙이 내릴 것이고, 그것을 임금이 사용한다면 그 나라는 위태로워지거나 망할 것이다. 하늘의 도에 따라 형성된 형상의 이치에 반하여 고찰하고 참고하고 규명하여 끝마치면 처음이 있다. 임금은 허정한 태도로 뒤에서 관망할 것이고 결코 자기의 사사로운 지혜를 쓰지 말아야 한다. 무릇 윗자리에 있는 임금의 재앙은 반드시 신하들의 의견에 함부로 동조한 데서 비롯된다. 임금이 신하가 말하는 의견을 믿기는 하지만
함부로 동조하지 않는다면 천하의 모든 민중은 하나같이 임금을 따를 것이다. 자, 무릇 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그 도입니다. 광대무변하면서도 그 형상이 없고 덕은 이치를 밝혀 모든 것에 이른다. 이렇게 모든 생물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알맞게 적용시킴으로써 만물은 모두 번창하고 휴식하지 않는다. 도하고 덕이 나왔네. 도하고 덕이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철학책이 뭐죠? 도덕경이죠. 그래서 이제 사마천이 이걸 보고 나서 이제 한비가 그 뭐예요? 노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직접적으로 나오네요. 직접적으로. 도는 모든 사물에 두루미쳐 그 그치는 곳에 말미암아 이름이 주어지고 때와 더불어 흥하고 쇠퇴하는 것이다. 그 주어진 이름을 참고하고 대조하면 모든 사물이 다 다르지만 하나로 통하고 그 정은 한 가지로 같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도는 만물을 자라게 하나 만물과 같지 않으며 덕은 음양을 이루나 음양과 같지 않다. 저울은 경중을 알게 하나 경중과 같지 않으며 먹줄은 요철을 알게 하나 바르게 하지만 요철 자체와 같지 않다. 조화는 건조함과 습함을 균등하게 하지만 건조함과 습함과 같지 않으며 임금은 여러 신하들을 제재하나 여러 신하와 같지는 않은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다. 무릇 이 6가지는 도에서 나온 것이다. 도는 절대 쌍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한다. 그래서 현명한 임금은 절대적인 위치에서 독립된 모습의 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임금과 신하의 도는 같지 않다. 신하는 진언하며 그것이 채택되기를 바라고 임금은 그 진언을 듣고 파악해서 둔다. 그리고서 신하는 진언에 맞는 실적을 올려 임금의 뜻에 따르고 임금은 그 진언과 실적을 대조해 적절한 상벌을 내린다면 위와 아래가 잘 조화되어 나라는 잘 다스려진다. 아니, 나는 이제 당연히 한비자도 예를 들면 도덕경을 한번 읽어봤겠지. 당연히 아마 논어도 읽어봤을 거예요. 논어도 읽어보고 아마 맹자는 안 읽어봤겠나? 뭐 잘 모르겠네. 이거는 비슷한 시대라 가지고. 근데 난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나 덕이나 무위 같은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게 왜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이게 말이 나오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 난 이게 원문에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 도덕, 무위 이런 말들이 나올 줄은 몰랐다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방금 여기 나와 있는 도하고 덕에 대한 얘기들이 도덕경에 나와 있는 왕필주 도덕경이라 그러긴 좀 그렇고 백서본, 그러니까 죽간본 말고요. 죽간본도 어떤 의미에서 비슷하긴 한데요. 아무튼 백서본, 그러니까 전국 시대에 있었던 도덕경 내용하고 되게 비슷해요. 만약에 이제 한비자가 영향은 받았지만은 도하고 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백서본하고 비슷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한비자가 얘기하는 도하고 덕이라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감명받았거나 사사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그렇습니다. 자, 임금이 신하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신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에 따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 그가 세운 공적에 알맞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하의 진언을 자세하게 살펴 그에 알맞은 지위를 주어 안정시키고 또한 그에 따라 직분을 분명히 해서 일의 종류를 나누는 것이다. 또 임금이 신하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술에 매우 취한 것 같은 모습을 하는 것이다. 입술이 보이고 치아가 보이며 신하들의 의견이 분분할 때 나는 시작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시작한 것입니다. 라고 하고 치아가 보이고 입술이 보이고 서로 논쟁할 때 어지럽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을 꺼낸 것이고 나는 그로 인해 알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신하들한테 맡겨두세요라는 거죠. 혹은 옳고 혹은 그르다는 의견이 마치 수레바퀴에 살이 바퀴통이 모여들듯이 임금에게 신원되겠지만 임금은 함께 동참에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허정한 몸가짐으로 아무런 자기도 하지 않는 것이 도의 참모습이고 여러가지 사물을 서로 조합해 비교하는 것이 일의 형상이다. 여러가지를 조합해 사물을 비교하고 서로 대조해 보아 허정한 도에 맞도록 해서 바탕이 되는 법칙이 변하지 않으면 임금의 몸가짐에 잘못이 없게 된다. 움직이고 정지하여 아무 사귀함이 없이 신하들을 계조하여 교화를 행한다. 임금이 신하의 의견을 기뻐할 경우 꾸미는 일이 많이
신기게 되고 임금이 신하의 의견을 싫어할 경우에는 원망하는 일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임금은 기뻐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버리고 마음을 텅 비워야 그 자리에 도가 머무르게 된다. 위에 있는 임금이 신하와 일을 함께하지 않으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되니 민중은 오히려 맡은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고, 임금은 신하와 더불어 일의 진행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고 각자에게 맡겨 자기의 힘만으로 직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임금은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닫고 방 안에 앉아서 바깥마당을 내다보듯 하면 신하들의 거동이 눈앞에서 펼쳐지듯 그들의 참모습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활동에 따라 상 줄 사람은 포상하고 벌할 사람은 처벌한다. 그 상벌은 각자가 스스로 만든 성과인 것이다. 반드시 좋은 성과를 올린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이 내린다는 것을 누구나 감히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기준이 확립되면 그 밖의 일들은 저절로 바르게 정돈될 것이다. 중심 내용은 쉽죠, 그죠? 중심 내용은 쉬운데, 그리고 중심 내용은 역시 이제 맹자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법에 따라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내용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다만 조금씩 이제 그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위에 관한 얘기가 있다든지, 아니 뭐 왕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위라는 거는 뭐 이딴 거 얘기해서 이따가 그 요 양권편 끝나면 한꺼번에 얘기하죠. 자, 임금에게 남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것이 없으면 신하는 틈을 노려 간사한 뜻을 품게 되고, 임금이 하는 일에 마땅하지 않음이 있으면 신하는 그 떳떳한 도를 내세워 고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하늘과 땅같이 높고 두터워 측정할 수가 없다. 임금이 사용하는 도는 천지와 같아 그 재앙을 없앤다. 또 땅과 같고 하늘과 같으니 땅은 사사로움이 없이 모든 것을 싣고 하늘은 사사로움 없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니 누구를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겠는가. 이렇게 천지의 대자연을 분받아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것을 일컬어 성인이라 한다. 임금이 그 궁중을 잘 다스리려면 사람을 두되 특정한 사람을 사랑해서 안되고, 스스로 백관을 잘 다스리려면 관청마다 한 사람의 책임 맡을 자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관리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찌 월권한다든가 남의 권력을 빼앗는 따위의 일이 저질러지겠는가. 한 나라의 대신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인데 그것이 세력을 등에 업기 위한 것인지를 항상 두려워하고 경계할 것이다. 무릇 통치가 아주 잘 되는 상태에서는 신하로서는 사사로운 덕을 베풀 수가 없다. 또 임금이 상벌의 권한을 바르게 쥐고 있으면 민중은 모두 그 분수에 맞게 일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을 크게 미혹한다고 일컫는다. 그렇게 되면 민중은 점점 교활해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간사한 신하가 임금의 직권에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신하에게 많은 복禄을 주어 넉넉하게 살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임금의 버금가게 해서는 안되고, 신하의 지위를 높여 귀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임금의 권세까지 임금의 권세까지 나눠주어서 임금의 위협을 당하게 해서는 안되고, 오직 한 사람만을 믿다가 나라의 도읍이나 성곽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했던 것이다. 예컨대 종아리가 허벅지보다 굵으면 빨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다. 여러분, 코 중요하죠, 그죠? 코나 입 중요하죠. 숨 쉴 때 쓰잖아, 그죠? 근데 코나 입이 만약에 너무 커져가지고 얼굴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을 못 보겠지. 예를 들면 제자리가 있는 거죠. 제자리가 각각이 이제 적절하게 자기 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시발 왜 신은 우리를 만들 때, 사람 만들 때 기도하고 식도를 같이 연결시켜 놨을까? 십새끼들. 자, 임금이 신통한 권력을 잃으면 신하는 범으로 호랑이로 변해서 뒤에서 임금을 노릴 것이고, 영파! 헛소리 하지마. 임금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범이 된 호랑이가 된 간신은 무서운 이빨을 감추고 개같은 무리를 모아 파당을 만들 것이다. 만약 임금이 이러한 일을 재빨리 막지 못하면 개들의 무리는 머무를 줄 모르고 늘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끝내는 범의 무리가 도당을 만들고 마침내 임금을 시해하고 만다. 일본 서기 읽을 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물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로 하면 모노노베하고, 그 다음에 소가시하고, 일본어로 하면 소가시죠. 그 두 집안이 예전부터 이제 쭉 그 정치적으로 대립하다가 숭준천황, 민달천황, 그 다음에 용명천황, 숭준천황대에 이르면 일본 서기를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서로 이제 전쟁까지 하잖아요. 전쟁까지 하고 그 다음에 천황까지 잡아 죽이죠. 그리고 이제 황족들을 잡아 죽이고, 그죠? 여기 보면은 왜 신하들이나 호족들이 파당을 이루지 못하게 왕이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지. 뭐 역사적인 예는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내가 읽어본 것 중에 이제 그 기억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에게 신하가 없다면 어찌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느냐? 임금이 법수를 엄하게 시행하고 상벌을 공정하게 집행하면 아무리 큰 범 같은 간신이라도 두려워할 것이고, 임금이 또한 엄한 형벌을 시행하면 아무리 큰 범 같은 간신이라도 그 직위에서 편안해할 것이다. 법술과 형벌이 바르게 시행되어 믿음이 있으면 범도 사람으로 변하여 본래의 제 모습으로 되돌아 임금에게 순종할 것이다. 자, 양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임금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신하들이 패거리를 모아 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붕당의 취합을 막지 않으면 그들은 더욱 세력을 강화하려고 꾀할 것이다. 왕이 붕당을 잘 통제할 수 있으면 붕당은 좋은 체제일 수 있습니다. 조선처럼. 근데 왕이 권한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붕당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예를 들면 숙종처럼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정치가 어지러워집니다. 반대로 왕이 자기 역할을 너무 못해가지고 붕당이, 뭐 붕당이라 갈까지, 붕당하고 좀 거리가 있나? 아무튼 왕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신하들이 그 역할을 얻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세도 정치 같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해야 됩니다. 붕당이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겠죠. 어쨌거나 이제 견제하고 그 다음에 서로 그 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붕당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미약하면 반대로 이제 그 나름대로의 나쁜 점들이 많겠죠, 그죠? 영조요. 영조도 좋죠. 영조도 좋은 예죠. 근데 숙종은 좀 더 기술적으로 잘했잖아, 그런 걸. 여자 후리듯이. 음. 꼴패배들은 싫어하겠지만 여자 후리듯이 숙종이 그런 걸 잘했죠. 그지, 양파야? 고양이 후리듯이. 자, 아무튼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임금이 그 영토를 잘 다스리려면 땅을 적절하게 하사해야 하는데, 땅의 하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난신이라나 자기에게 넓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난신이라는 거는 어지러운 신하라는 의미인데요. 아무튼 역 같은 놈이라는 의미겠죠. 자, 또 신하가 달라는 대로 임금이 땅을 주게 되면 원수에게 도끼를 빌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크루세이더 킹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도끼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 까닭은 그들은 장차 그 무기로 이쪽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 황제가 말하기를, 황제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오제 중에 한 명인 그 황제, 누를 황자 쓰는, 위와 아래는 하루에도 100번을 다툰다라고 했다. 신하는 그 사사로운 세력을 감추고 임금을 늘 살피며 임금은 법수를 손에 굳게 움켜쥐고 늘 신하를 통제한다. 그러므로 법도가 확립되어 있으면 임금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고, 패거리끼리 무리를 갖추는 것은 신하에게 있어서는 보배가 될 것이다. 어느 사상이든 이상적입니다. 만약 이상적이지 않고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이 막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철학책이라고 그러지 않고 처세서라 그러겠죠. 아니면 자기계발서, 종이 낭비, 아니면 나무야 미안해, 그렇게 되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한 권으로 끝내는 공인 노무사 이런 거. 자, 본래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정권을 빼앗지 못하는 까닭은 아직 무리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이 내치를 잃으면, 내친이라는 거는 그 길이의 단위예요. 아래의 신하는 그 배인 8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나라를 잘 다스린 임금은 신하의 도읍이 너무 커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 도를 터득한 신하는 그 집을 부유하고 귀중하게 꾸미지 않으며 도를 터득한 임금은 그 신하의 지위를 함부로 귀하게 하지 않는다. 신하의 지위가 귀해지고 가문이 넉넉해지면 마침내 임금의 지위를 위협할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나라의 위태로움에 대비하고 임금의 지위가 위협을 당할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서둘러 태자를 세워두면 재앙은 곧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은 안으로 궁중에 도사리고 있을 간신을 색출하고 밖으로는 외정에 있는 신하 가운데 악신을 막아 임금은 반드시 몸소 상벌권의 법도를 쥐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신하 가운데 지나치게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깎아내리고 공적이 있는데도 보상이 박한 사람에게는 두터이 해줘야 하는데 깎아내리고 더하는 일에 있어 정도에 맞게 해서 바른 정도에 맞게 해서 적당한 정도에 맞게 해서 신하로 하여금 파당을 만들어 함께 그 임금을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임금이 신하의 부유함을 깎아내릴 때에는 보름달에 기울듯 서서히 하고 박한 신하의 보상을 더해주는 데에도 불을 지펴 물을 끓이듯 열이 차차 더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법령은 되도록 간단해야 하며 죄인을 처벌하면은 신중을 기해하지만 처형할 때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벌이라는 할 시일을 일단 당겼다면 늦추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두 마리의 수탉이 있는 꼴이 된다. 한 우리에 두 마리 수탉이 있게 되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날 뿐이다. 만약 들깨나 늑대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양은 결코 번식하지 못한다. 한 집안에 두 사람의 주인이 있어 각자 명령을 내리면 아랫 사람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게 된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시죠? 그죠? 부부가 함께 집안일을 관정하면 아이들은 누구의 말에 따라야 할지를 몰라 집안은 어지러워진다. 임금은 가끔 나뭇가지를 잘라내듯이 신하의 세력을 가지치기 해서 통제하고 약화시켜야 한다. 만약 그대로 두었다가 나뭇가지가 번창하면 궁궐의 문을 덮어 가리고 말 것이다. 세력이 있는 신하의 집에 사람이 모여들어 출입이 잦게 되고 임금이 정무를 집행하는 궁궐은 사람의 발길이 뜸해져 한적하게 되면 임금의 귀한 눈은 가려져 세상 일을 모르게 된다. 때문에 임금은 이따금 나뭇가지를 쳐서 가지가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한다. 나뭇가지가 밖으로 뻗어나가면 장차 임금이 핍박받게 되는 것이다. 임금은 가끔 나뭇가지를 쳐서 가지가 크고 뿌리가 작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지인 신하의 세력이 크고 뿌리인 임금의 세력이 작으면 봄바람에도 나무가 부러지듯 작은 사은에도 임금은 견디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부드러운 봄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게 되면 나뭇가지가 나무 뿌리의 중심인 태자도 해치게 된다. 공자의 수가 많아지면 여기서 공자라는 것은 왕자들입니다. 왕자가 많아지면 종실에는 언제나 걱정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것을 미리 막는 방법으로는 때때로 그 나뭇가지를 쳐 가지가 무성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왕자들끼리 파당을 이뤄가지고 그 신하들끼리 파당을 이뤄가지고 이제 그 뭐죠? 그 얘를 이제 태자로 만들어라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모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가지를 자주 잘라내면 간신이나 공자들의 무리도 가지가 잘려나가듯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 뿌리를 파헤쳐 드러내면 나무는 그 신비스러운 위력이 없어진다. 또 임금은 패거리들이 모여드는 웅덩이를 메워 신하의 부기가 보이지 않게 하고 깊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패거리가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한다. 신하의 마음속을 미리 짐작하고 그 위세를 떨치지 못하게 미리 빼앗는 임금의 모습은 번갯불처럼 재빨라 상대에게 대비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비슷한 의미죠. 비슷하지. 자, 여기까지가 양권이고요. 양각이라고 하고 양각이 맞는 거래요. 양권이고. 자, 그 다음 8간인데요. 8간이 8간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제가 목이 지금 수명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더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도, 그 다음에 이병, 양권, 혹은 이제 양각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 양권이라고 읽어도 뭐 의미는 통하긴 하네.
일단은 제가 뭐 그러니까 내용이 전부 다 세 가지 내용이 전부 다 뭐 의도하지 않게 왕이 어떤 권세를 놓으면 안 된다. 왕의 권세가 이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왕이 권세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신하를 왜 견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재밌는 게 특히 이제 양권 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도가에 관한 직접적인 얘기가 도가를 직접적으로 인용해서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무위나 자연이란 말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덕이나 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주간본, 그러니까 전국시대의 도덕경 내용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주간본에 나와 있는 도덕경의 통치술에 관한 이야기도 한비자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은 한비자하고 비슷하게 예를 들면 그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잘 나와 있거든요. 짧긴 하지만 맥락이 되게 비슷해요.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비자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그 사마천이 사기에서 그 왜 노장 한비 열전이라고 묶어놨는지 일단 알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상이해 보이지만 묶어놨잖아, 그죠? 그리고 영향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아, 참고했겠지. 참고했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나는 죽간본에 나와 있는 노자하고 그다음에 논어에 나와 있는 공자의 사상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한비자는 뭐 공자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직접 아직은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뭐 나중에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육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비판적이야, 내용상. 근데 도가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그게 되게 재밌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주간본의 내용도 나와 있고 백서본의 내용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백서본에는 이제 도에 대해 성형이상학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좀 더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그 뭐예요? 아까 한비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디 어느 편이었죠? 이병이었나 양권에서 나오는 그거, 그 도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연의 뭐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직접적인 통치에 관한 얘기는 주간본에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기하네. 신기해요. 나는 한비자를 지금 제대로 읽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말로만 많이 들었지, 사실 처음 처음 읽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문을 처음 접하는 건데 되게 그게 신기하네요. 주간본이라고 찾으면 나와요. 주간본. 주간본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책은 많이 나와 있어요. 주간본 없고, 그다음에 통행본, 그다음에 저 뭐야, 백서본, 그렇게 비교해서 해놓은 글 책도 있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비판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유도 이병 양권 편 읽었고, 제 생각에는 상당히 내용이 의미가 있네요. 그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읽어봐야지. 자, 일단 그만합시다. 자, 다음부터는 이제 8간, 다음에는 8간 편부터, 다음 주에 아마 제때 수요일날 하고 싶습니다. 뭐 수요일날 못하게 되면 다시 또 공지하겠습니다. 8간 편부터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2편, 3편씩 읽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는 계속 한비자만 읽게 되지 않을까 싶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왜 그래요?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철학산책은 매주 수요일날 11시에 돌아옵니다.